오늘은 모두가 손해라던 선택이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늘 흥정소리로 시끌벅적하던 저작거리에 마치 누군가 마법을 부린 듯 잠시 숨을 죽인 듯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건 바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혜로운 어른, 최노인께서 두 아들을 불렀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처럼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답니다. 모두가 그 소식에 귀를 쫑긋 세웠죠. 최노인은 평생을 덕막 놓고 현명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그분의 판단에는 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래? 설마 재산을 나누려 부른 건 아닐까? 그 현명하신 노인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저마다의 상상과 기대가 뒤섞여 이 평화로운 마을은 전에 없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의 부름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닐 것이라는 직감은 모두가 공유하는 생각이었죠. 혹시 노인이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두 아들 중 누구에게 가업을 물려줄지 결정하려는 것일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최노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늘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랐던 반면 작은아들은 다소 소심했지만 매사에 신중하고 성실한 편이었죠. 이들은 아버지의 부름에 저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사업을 크게 확장할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미 머릿속으로는 논밭이며 가축, 심지어는 아버지의 낡은 보물함까지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까봐 은근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반면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부름이 그저 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리라는 막연한 예감에 초조해 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던 터라 이번에도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이죠. 그저 눈앞의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아버지의 지혜와 가르침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였기에 이번 부름이 어떤 의미일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추측은 더욱 무성했습니다. 주막에 모인 이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아무렴 큰아들이 똑똑하고 사업수완이 좋으니 더 많이 받겠지. 아니야. 작은아들이 묵묵히 부모님을 잘 모셨으니 그 효심을 인정받을 거야. 각자의 삶의 경험과 욕심이 투영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는 일이라도 되는 양, 그들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지, 노인이 어떤 기준으로 유산을 분배할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아들이 더 뛰어나다며 괜한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최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앞에 모이는 그 순간을 숨죽이며 기다렸던 거죠. 드디어 두 아들이 최노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노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깊어 보였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두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노인이 입을 열어 자신의 결정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모두가 상상했던 대로 과연 재산 목록을 펼쳐 보이실까요? 하지만 최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죠. 대신 노인은 두 아들에게 각기 다른 그러나 의미심장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의 진정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시험하는 듯한 내용이었죠. 노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두 아들은 물론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까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제라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거지?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니? 이게 무슨 조화일까?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또 어떤 이들은 노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노인은 아들들의 당황한 표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과제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 최노인의 예기치 못한 과제에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고 두 아들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잠시의 혼란이 지나자 아들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노인이 제시한 과제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들들의 진정한 지혜와 마음가짐을 꿰뚫어 보려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겁니다. 먼저 큰아들은 과제를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눈에 보이는 결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이 과제는 분명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시험일 텐데 누가 더 빨리, 더 그럴듯하게 해내느냐가 관건이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지름길을 찾고 편법을 동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버지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라는 과제를 주었다면 큰아들은 당장 눈앞에 땅을 갈아엎는 대신 값싼 비료를 대충 뿌리거나 주변에 좋은 흙을 가져와 겉만 번지르르하게 덮어버리는 식이었을 겁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죠. 그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효과를 내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의 빠른 손재주와 번뜩이는 장과에 감탄하는 듯했으니까요. 역시 큰아들은 영리해. 최노인의 시험을 금방 통과하겠어. 하는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접근 방식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과제 속에서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최노인이 평소에 강조했던 진실된 마음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떠올렸죠. 아버지는 결코 거칠게만 보고 판단하실 분이 아니야. 이 과제 속에는 분명 내가 깨달아야 할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만약 메마른 우물에 물을 채우라는 과제를 받았다면 둘째 아들은 당장 물을 길어 붓기보다는 우물 주변의 수원지를 찾아내고 오염된 물기를 정화하며 깊이를 더 파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을 겁니다. 그의 손은 늘 흙투성이였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때로는 답답하고 더디게 느껴지는 과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우직함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리 우직하게만 해서 언제 끝내려고? 큰아들처럼 요령을 좀 부려야지. 하지만 둘째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의 선택은 각기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번지르르했던 성과는 시간이 갈수록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꼼수를 부려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점차 본 모습을 드러내며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겉만 번지르르하게 덮어놓았던 흙은 비가 오자 쓸려내려가 본래의 황무지를 다시 드러냈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구먼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의 평판은 점차 나빠졌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의 노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성껏 돌본 땅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차 생명력을 되찾아 푸른 싹을 틔웠습니다. 깊이 판 우물에서는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 마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죠.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꾸준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그의 성실함과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역시 최노인을 닮았어.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람이구먼. 그의 이름 앞에는 성실하고 지혜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과제를 완수했고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과연 최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숨죽인 채 다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을지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지혜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땀 흘려 가꾼 땅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그의 이름 앞에 성실하고 지혜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무렵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이 쏟아지는 그때 첫째 아들은 또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과제를 오직 눈앞의 재산 증식 기회로만 여겼던 겁니다. 주어진 논밭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겉보기에만 번듯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정한 가치나 지속성은 안중에도 없이 눈앞의 이익과 아버지에게 잘 보일 생각뿐이었던 것이죠. 그는 비싼 비료를 과도하게 뿌려 잠시 비옥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낡은 시설들은 값싼 재료로 급하게 보수하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몄죠. 당장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땅의 건강을 해치는 무리한 농법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지은 모래성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첫째 아들의 재빠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첫째 아들은 수완이 좋아. 금방이라도 큰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아? 사람들은 그의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감탄하며 그가 최노인의 재산을 독차지할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꼼수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비료로 흙은 본래의 힘을 잃어갔고 급하게 지은 시설들은 비바람에 맥없이 허물어졌습니다. 당장에는 보기 좋았던 작물들도 병충해에 취약해져 이내 시들고 말았죠. 그의 논밭은 겉만 화려할 뿐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칠에만 신경 쓴 빈 껍데기 같았달까요. 한때의 번영은 허상처럼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첫째 아들은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눈속임과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노력이 아닌 편법과 요령에만 의존하며 어떻게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급함만 가득했겠죠.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듯 그의 부실한 노력은 결국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싸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재빠른 손놀림에 박수를 보냈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역시 겉만 번지르르했어. 최노인께서 괜히 과제를 내주신 게 아니었구먼. 그의 이름 앞에는 얄팍한 꾀를 부리는이라는 씁쓸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죠. 그의 명성은 땅과 함께 시들어갔던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외면한 대가였을까요? 이렇듯 두 아들의 선택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들은 눈앞의 이득을 조차 쉬운 길을 택했지만 그 결과는 덧없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일시적인 성공 뒤에는 깊은 공허함만 남았을 뿐이었죠. 반면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성실함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로 굳건히 뿌리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풍요로움을 일궈냈던 겁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얻을지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현명한 삶의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들의 시선은 이제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깨달음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재산 분배를 넘어선 더 큰 의미를 찾게 된 겁니다. 최노인이 던진 과제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지혜와 가치를 일깨우는 깊은 가르침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뜻이 서서히 마을 전체에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아들이 최노인이 내린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을지 궁금해지시죠? 눈에 보이는 재산을 넘어선 지혜와 가치를 찾으라는 그 깊은 뜻을 과연 그들은 제대로 헤아렸을까요? 하나들은 쉬운 길과 당장의 이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준 과제를 그저 귀찮은 노동쯤으로 여기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 했죠.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의도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형식적인 결과에 더 신경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꼼수를 부리거나 주변의 도움을 빌려 과제를 대충 마무리하려 했어요.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비쳤습니다. 반면 다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었죠. 이 과제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거나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과정임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는 땀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죠. 마치 씨앗 하나를 심어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점차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변화들이 쌓여 어느새 그의 주변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아들의 상반된 모습을 지켜보며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시 첫째가 더 영리해, 잔머리도 좋고 말이야 라며 당장의 편안함을 택한 아들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둘째가 진정으로 어르신의 뜻을 헤아리는 것 같아. 저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구먼. 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앞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최 노인은 다시 두 아들을 자신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죽이며 그 자리에 함께했죠. 모두의 시선이 최 노인의 입술에 집중된 가운데 노인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결정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었단다. 최 노인의 이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장르는 순간 정적이 흘렀죠.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준 과제는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함이었지. 그는 첫째 아들에게는 너는 당장의 편안함을 좇았으나 진정한 가치를 놓쳤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내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렴. 이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보다는 용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너는 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땅과 지혜로서 과제를 수행했구나. 너의 성실함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재산이란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그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마을의 중요한 일을 맡기며 공동체를 위한 더 큰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둘째 아들의 지혜와 성품이 마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훨씬 더 값진 유산이었던 셈이죠.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줬던 과거의 탐욕 대신 따뜻한 감동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지혜로운 결정은 마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한 사람의 성품과 지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알고 지혜롭게 삶을 가꾸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임을 모두가 깨달았던 겁니다. 최 노인이 남긴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 그 자체였던 것이죠. 이처럼 옛어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눈앞의 이득이나 화려한 성공만을 좇다 보면 정작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혜를 물려주어야 할까요? 최 노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부유함이란 내면의 성숙과 공동체에 대한 기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안의 지혜를 찾아보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